자, 1일 일기출 프로젝트 백양고등학교 2019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문제 보면은 fx는 그래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거니까 우리가 얘는 세로선 테스트를 해야 돼. 세로선 테스트. 세로선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면은 걔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세로선을 딱 그렸을 때 4번 같은 경우에는 교점이 두 개 나오기 때문에 4번은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2인 두 함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랑 gx는 3x 플러스 5에 대하여 f랑 g랑 똑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수가 똑같을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함수가 똑같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의역도 똑같아야 되고 공역도 똑같아야 되고 치역도 똑같아야 되고 함수값 역시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f1이라는 친구는 f-1은 a-b의 플러스 2라고 되어 있고요. g의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요. 마이너스 3 플러스 5이기 때문에 2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a-b라는 친구는 0이라는 걸 하나 얻어낼 수 있고 두 번째 f의 2라는 친구는요. 4의 a의 플러스 2b의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g2라는 친구는요. g2 같은 경우에는 6 플러스 5니까 11이 됩니다. 그래서 4a의 플러스 2b라는 친구는 9라는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친구랑 연립을 하기 위해 두 배를 해준다면은 얘는 그대로 0일 거고 둘이 더해버리면 6a는 9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A라는 친구는 최종적으로 A는 2분의 3이 될 거고요. 2A-2B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B는 3이 될 겁니다. 다시 지금 잘 보시면은 2A-2B가 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분의 3을 대입하면 3이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니까 B라는 친구는 2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랑 B랑 더한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답은 5번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칠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 문항인데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까다로운 녀석을 먼저 칠하고 나서 나머지를 칠하게 되면 쉽다고 했는데 지금 가장 까다로운 녀석 같은 경우는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C를 먼저 칠한다는 나는 선택을 할 텐데 C를 칠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냐면은 색이 이미 5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5개를 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에 들어갈 수 있는 건 5가지고요. 나는 C를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삥 둘러서 색칠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C에 칠한 걸 제외해야 되니까 4가지. 그 다음에 E에 칠할 거는 C랑 D에 칠했던 걸 제외하고 3가지. 그 다음에 B에 칠할 것 같은 경우에는 E랑 C에 칠했던 거를 제외하고 몇 가지? 여기도 3가지. 그 다음에 A 칠할 건데요.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A가 문제야. 왜 문제냐면은 잘 봐봐. A 같은 경우에는 B랑 D가 다르다면은 다른 색깔이라면은 3개 제외해야 돼서 2가지인데 B랑 D랑 색깔이 똑같다면은 몇 가지밖에 없어? 얘는 2가지만 빼면 되니까 3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B와 D가 같은 색일 때야. B와 D가 같은 색일 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B와 D가 다른 색일 때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삥 두르면서 이런 식으로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다르다라는 걸 한번 캐치를 해주셔야 돼. 얘가 첫 번째야. 그래서 C 칠할 수 있는 거는 5가지였고 D 칠할 수 있는 거는 4가지였고 E 칠할 수 있는 건 3가지였고 같은 색이라고 했으니까 B 칠할 수 있는 거는 D랑 같은 거라서 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 그럼 같은 색이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면은 B랑 D랑 같고 그 다음에 C에 다른 색깔이 칠해졌으니까 이 2개만 빼시면 되겠지. 그래서 A에 칠할 수 있는 건 총 3가지입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B와 D의 다른 색일 때는 5가지, 4가지는 똑같을 거야. 그 다음 E에 칠할 수 있는 것도 3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 B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색이라고 했잖아. D랑은 다른 색이니까 일단은 C랑 E에 칠했던 거 빼줘야 되겠지. C랑 E에 칠한 거 빼주고 D에 칠했던 것도 빼야 되잖아. 그럼 몇 가지야? 남은 거는 3개의 색깔을 빼줘야 되니까 2가지겠죠. 2가지. 그 다음 그럼 색깔 3개 뺐으니까
H를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색을 또 빼줘야 되니까 얘 몇 가지? 얘도 두 가지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얘는 몇이냐? 180이야. 그 다음 플러스 5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얘 여기까지 했을 때 60, 120, 240이잖아. 맞아? 그래서 240을 더해주게 되면은 얘는 42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3번 문항은 의외로 애들이 많이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뭘로 치냐면은 요거 요 A 마지막 영역에 칠하는 친구 있잖아. 요 마지막 영역에 칠하는 친구가 그 B랑 D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놓쳐서 틀리는데 절대 그런 실수하시면 안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4번 문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 문제예요. 최대 최소 문제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x-1분의 2x 플러스 4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y는 x-1분의 1 대입한 거니까 6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으므로 그래프를 그려준다면은 좌표 평면을 먼저 잡아주시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1, y는 2, 그 다음에 플러스잖아. 분자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거를 봤을 때 점근선 우리가 이제 정역 범위도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역 표시 같은 경우는 2부터 걔보다 큰 거니까 A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가 2고요. 여기가 A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눈으로 봤을 때 최대 같은 경우는 언제야? 2일 때가 최대고요. 그 다음 A일 때가 최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F의 A 같은 경우에는 A-1분의 2의 A의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는데 얘가 몇이냐면 4예요. 그래서 정리한다면은 4A-4라는 친구는 2A의 플러스 4가 될 거고 2A는 8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므로 A는 우리가 4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최소 같은 경우 이제 최대 같은 경우는 F2인데요. F2 같은 경우에 대입하면 1분의 4 플러스 4잖아. 그러니까 8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8입니다. 그러므로 B 값은 우리가 8이라고 할 수 있어서 A 플러스 B 값을 물었기 때문에 답은 4번 12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8x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이 a, b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인데요.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2차 함수랑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은 여기 요 친구 있지. 요 역함수라는 친구는 뭐가 된다는 거? 무리 함수가 될 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x제곱 마이너스 8x라는 친구는 일단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마이너스 4라는 친구에 제곱한 다음에 플러스 16이 아니라 마이너스 16이 되는 친구일 거고요.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돼서 위로 이렇게 볼록한 모양일 텐데 대칭축 자체는 몇이 되냐면 x가 4라는 친구가 대칭축입니다. 근데 정역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정역 범위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기 때문에 여기 대칭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범위고요. 오른쪽 범위는 우리가 증가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증가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함수와의 교점이 무조건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얘의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F와 F 인버스의 교점 같은 경우 우리는 그냥 y는 x와의 교점으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8x라는 친구는 x라고 식을 둘 수 있고 x제곱 마이너스 9x는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 앞으로 빼주시고 x-9는 0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a, b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a, b 같은 경우에는 9, 9라고 할 수 있고 9, 9는 81이죠. 81. 80이기 때문에 27분의 81은 우리가 3이라고 할 수 있어서 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역함수 교점 구하시는 건데 역함수를 미련하게 전부 다 구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래프를 보시고 얘는 무조건 y는 x 위에 교점이 존재하겠구나 라는 걸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fx는 루트 x-3 플러스 4에 대하여 f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a는 4를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식을 정리해 볼게요. 식을 정리한다면은 요거부터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 안쪽에 f 인버스 도트 f 인버스라는 친구를
f 도트 f라는 친구의 인버스로 두고 a라는 친구가 4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역함수 정의를 사용한다면은 f 도트 f라는 친구에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a가 나온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F4라는 친구 있죠. F4라는 친구는 fx에다 4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5가 나올 겁니다. 얘는 5가 나올 거고 이제 F5를 구하셔야 되는데 F5 같은 경우에는 4 플러스 루트 2가 되므로 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뭐 라이트센에서는 좀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처럼 나왔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합성함수, 역함수랑 역함수 정의만 이용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합성함수에 대해서 함수값 추론하는 문제니까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 F10이라는 친구는요. 10을 대입한 거니까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위에다 대입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F-1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아요. 그래서 밑에다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0이 나온다라고 찾을 수 있겠고요. F 인버스의 13이라는 친구는요. 이거 역함수 제대로 구하지 맙시다. 복잡하니까. 그래서 역함수 정의 이용하게 되면은 F의 인버스의 13이라는 친구는 K가 나온다라고 두고 여기 요 13이라는 친구랑 K라는 친구를 뒤집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F의 K라는 친구가 13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볼 텐데 치역 범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잘 봐봐. FK를 넣었을 때 얘는 지금 13이라는 Y값이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 첫 번째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잖아.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집어넣었을 때 예를 들어 1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9기 때문에 8이지. 근데 0을 집어넣으면 9지. 그러면은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출력되는 값이 점점 작아질 텐데 얘 같은 경우는 Y가 그러면 Y라는 친구는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절대 뭐가 나올 수가 없어? 13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K라는 친구는 밑에 있는 친구에다 대입해야 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과정은 그냥 우리가 계산했던 거 같고 두 번째 과정은 K값 추론인데 얘는 FK니까 K제곱 플러스 9라는 친구가 몇이 된 거야? 13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서 9를 이항시키면 K제곱은 4가 나올 텐데 우리가 K값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므로 K는 몇이 된다?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10에서 2를 빼줘야 되잖아. 그래서 답은 8이고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얘가 뭐 어려워 보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당황하지 말고 풀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E, F를 일렬로 배열할 때 E와 F는 이웃하지 않고 A와 C는 이웃하게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문제 봤을 때 일단 A랑 C는 이웃하게라는 말이 있으니까 얘 무슨 취급하자? 세트 취급하자. 그 다음에 제가 꼭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일단은 전체를 배열하시고 그 다음 뭐 생각해라. 안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부분 배열을 생각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신경 써줘야 되고요. E와 F는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E와 F는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E와 F는 나중에 삽입하는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봤을 때 A랑 C는 이웃했고 E랑 F는 나중에 넣을 거니까 B랑 D가 남았어요. 그래서 A랑 C 세트까지 하면 총 3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봐봐. 이런 식으로 A, C 세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B, 그 다음에 여기다가 D 이렇게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닥에 깔아놓은 친구의 배열 같은 경우에는 3팩토리얼에다 곱하기 2팩토리얼이야. 맞아? 왜냐면은 요 세트 한 개랑 B 한 개랑 D 한 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3팩토리얼인 거고 얘 2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A와 C가 자리 바꿀 수도 있잖아. A와 C 자리. 그래서 2팩토리얼 곱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E랑 F가 들어가야 되는데 E랑 F는 여기 그다음에 요 사이 자리, 또 다른 사이 자리, 요 끝 자리 4개 중에 들어가면 되니까 곱하기 4P2가 돼야 될 겁니다. 4C2가 아니라 4P2인 이유는 E랑 F는 우리가 봤을 때 구분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줄 바꿔서 하는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4P2가 되면 될 거고요. 계산을 하자면은 4, 3, 10이니까 12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72 곱하기 2니까 14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번 문제는요. 학교 불문하고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이웃하다, 이웃하지 않다에 대해서는 거의 기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이웃한 거는 세트 취급해서 전체 배열하고 부분 배열, 자리 바꾸는 거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삽입하는 거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함수고요. fx는 x 플러스 2분의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0,4를 지나고 두 직선 y는 x 플러스 3이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하여 각각 대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상수 a, b, c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선대칭식이 있습니다. 선대칭식이 있어요. 선대칭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칭점 같은 경우는 선대칭식의 교점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x 플러스 3이라는 친구랑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를 갖다고 두면은 2x는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라는 걸 읽어낼 수가 있고, 그러므로 fx라는 친구는 대칭점 반영하면 fx는 x의 플러스 1분의 2의 x의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는데요. 지금 추가적인 우리가 힌트가 0,4를 지난다라고 돼 있잖아. 0,4를 지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1분의 b가 남아서 b는 몇이 됩니까? 4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a라는 친구는 몇이에요? 2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친구는 1이고요. b라는 친구는 몇이냐면 b라는 친구는 4가 됩니다. 그래서 2, 1, 4를 모두 더하면 7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0번은 1번이 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실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자, 11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합성함수 추론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너무 뻔한 거니까 조건 읽을 필요 없이 바로 주기부터 찾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주기 추론을 시작할 건데 한번 봐봐. 스타트가 지금 여기는 2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여기 2까지 내려오지. 그러니까 네 번째부터는 또 아까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은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주기가 몇임을 알 수 있냐면은 주기가 3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기가 3인 걸 체크하고 나서는 이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있잖아. 이제 뭘 나눠야 돼? 우리가 지수에 있는 친구를 뭘로 나눌 거냐면 주기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주기로 나눌 텐데 여기서 이제 나머지가 의미하는 거는 나머지만큼만 합성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고, 만약에 나눠 떨어질 때가 중요한데, 나눠 떨어질 때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 f의 3의 x 같은 경우에는 주기에 맞춰서 나온 거는 x랑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 1을 집어넣었다고 쳐보자. 1을 집어넣고 세 번 합성하게 되면은 1에서 2로 갔지.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갔지. 세 번째는 3에서 1로 가니까 1 집어넣은 게 1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주기가 3이라서 세 번 합성한 친구는 x 그대로 나온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00이라는 친구를 먼저 나눌 건데 2000이라는 친구를 3으로 나누게 되면은 6, 18, 20, 6, 18, 20, 6, 18 하면 나머지가 몇이야? 2가 남겠지. 그래서 얘는 f의 2의 2라고 할 수 있고요. 플러스 얘는 3이잖아. 그럼 얘보다 하나가 더 있는 거잖아. 그럼 하나 더 해주게 되면은 2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얘는 나눠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지. 이런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나눠 떨어지는 친구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이 3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플러스 3이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F2만 추론하시면 될 텐데 잘 봐봐. 2에서 스타트를 할 거야. 한 번, 그 다음에 3이니까 두 번. 그럼 몇 나오는 거야? 1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답이 1이기 때문에 1 플러스 3은 해서 답 4번. 아, 4번이란다. 답 4,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추론 문제는 주기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되니까 주기 체크하는 걸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도 학교 불문하고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일단은 이런 거 보면 내가 뭐부터 하라 그랬냐면은 이 나 조건 보세요. x1, x2에 대해서 지금 뭐가 지정이 된 거냐면은 여기를 잘 봐야 돼. fx1과 fx2의 순서가 지정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하여튼 간에 함수 값에 뭐가 되는 거야? 함수 값에 순서 지정이야. 함수 값의 순서가 지정됐기 때문에 너는 다른 액션 할 필요 없이 뭐만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냥 뽑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x라는 친구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는 1, 2, 3, 4, 5, 6이 있잖아. 그 다음에 y라는 친구에는 몇 붙어 있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몇 가지 있어요? 5, 4까지 있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뭐 알고 있냐면은 이미 고정된 친구 하나 표시해보자.
F4는 0으로 고정이 돼 있지. 얘는 볼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fx1이랑 fx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x1이 더 작은데 작은 원소의 함수값이 더 커야 된대. 그러면은 그 얘기는 잘 봐봐. 4라는 친구는 0을 선택했어. 그럼 이제 5라는 친구는 이 0보다 작은 친구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 5, 6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고 그다음에 요 1, 2,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이미 순서는 지정돼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원소 중에서 얘네 둘이 들어갈 거 뽑아주는 거. 세 개 중에 두 개. 그 다음에 요 네 가지 중에서 요 세 가지가 들어갈 거 뽑아주는 거. 네 개 중에 세 개. 그 다음에 4라는 친구가 갈 수 있는 건 0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3C2에서 곱하기 1 곱하기 4C2라고 할 수 있으니까 4C3죠. 4C3가 될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1이라서 답은 1번 12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기 함수값의 순서가 지정이 되면은 그 순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차피 다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이 대응이 되는 거 있잖아. 얘 중간에 결정된 친구를 기준으로 어디로 갈지는 방향을 정해 주시긴 해야 돼요. 함수값이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 중에 선택한다는 거 방향은 지정해 줘야 되는데 내가 고려하지 말라는 거는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중에 과연 누가 5랑 6이랑 배열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알았죠? 이거 11번 문제는 조금 강력하게 예상할 테니까 한번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x는 x 플러스 2분의 ax 플러스 b의 역함수가 f 인버스 x라고 되어 있고 1-x분의 x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단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f의 인버스 x라는 친구는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분의 x의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얘는 fx가 되겠죠. fx는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분의 그다음 뭐가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x의 플러스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위아래 모두 다 마이너스를 곱한다면은 x 플러스 1분의 x의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므로 C라는 친구는 1이 될 거고요. A라는 친구도 1이 될 거고요.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정보까지는 캐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X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대입을 한다면은 두 번째 과정 GX는 어떻게 될 거냐면 GX는 루트에 A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X-3 그 다음에 플러스 C니까 이거 살짝 조금만 지우고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고 시발점의 좌표는 3,1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지금 x의 개수가 플러스고 루트 앞에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가는 모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y는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번은 틀렸고요. 그다음 니은번을 보시면은 1, 4분면을 지난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리면 좌표 평면이 있고요. 그 다음 3,1이니까 한 요쯤이라고 쳤을 때 오른쪽 위로 가는 친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1, 4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니은은 참이고요. 디귿번을 보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1의 그래프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 마이너스 x가 들어갔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의 x에 플러스 3으로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리을 y는 gx와 그 역함수는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어요. 다시 y는 gx와 그 역함수는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0,0을 지나는 y는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저 빨간색 그래프랑 요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만 살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리을 선지가 좀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해요. 리을 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되겠네. 루트의 x-3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친구를 x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얘를 식을 고쳤으면 루트 x-3은요. x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고 양변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x의 마이너스 3은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식을 정리해주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의 플러스 4는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써주게 되면 D 땡땡하고 9에다가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야? 16이 되기 때문에 얘 0보다 작아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교점이 아예 없다라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2번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요소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 문제였습니다. 되게 문제 좋았어요.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14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제가 생각할 땐 14번 문제가 일단 이번 이 백양고 시험 문제에선 제일 어려웠던 문항 같은데요. 일단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y는 x-1분의 x의 그래프 위에 한 점 a, b와 점 1, 1을 지난 직선 l이라고 하고 점 P에서 직선 y는 1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 했을 때 q를 중심으로 직선 l에 접하는 원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y는 x-1분의 x이기 때문에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1분의 1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을 그린다면은 이렇게 x축을 잡으시고 이렇게 y축을 잡으시고 그 다음 이제 뭐 하셔야 돼? 점근선 표시해야 되겠죠. 점근선 표시한다면은 x는 1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는 1 잡으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잡아놓고 나서 일단은 지금 분자에 있는 친구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져가는 친구가 하나 나올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휘어져가는 친구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거 원점 지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원점 지나게끔 다시 한번 수정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 다음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어, 점 P라는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는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수선을 내려야 된대요. 수선을 내려야 된대. 잘 봐봐. 지금 여기 해당 점의 좌표는 1,1입니다. 여기는 1,1이에요. 1,1. 그 다음에 지금 점 P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 점 P가 요쯤에 점 P가 있는데 얘를 뭔지는 모르니까 T, T-1분의 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지금 뭐 할 거냐면은 저 T, T-1분의 T를 지나고 1,1을 지나는 직선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한번 지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직선 L이에요 현재.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 y는 1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다음에 y는 1의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그럼 요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Q점이 되는 거야. 요점이 Q점. 이 Q점을 지금 뭐로 하겠대? 중심으로 하고 직선 L에 접하는 원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원 역시도 우리가 그려준다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될 건데 내가 이거를 접하도록 그 사이즈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얘가 이런 식의 지금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최대한 자세하게 그렸을 때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추론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추론해줘야 되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잘 봐요. 그럼 일단 너네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거? AQ의 길이는 몇이에요? AQ의 길이? 여기가 지금 1,1이고요. 여긴 t였으니까 여기 지금 좌표가 t인 거잖아. 그래서 지금 요 점이 a일 거고요. 여기가 q고요. 여기가 p니까 AQ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t-1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얘는 지금 t-1이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PQ의 길이는 몇이에요? PQ의 길이? 지금 얘는 y좌표가 1이니까 PQ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경우 이렇게 쓸 수 있어. t-1, t-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얘는 정리하면은 t-1분의 t-t의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 없어지면은 t-1 아이고 t-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야. 근데 얘는 지금 수선 내린 거니까 직각인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너네가 모두 구할 수 있냐면 AP의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AP라는 친구의 길이는 루트에 뭐가 되는 거야? T-1이라는 친구의 제곱에 플러스 T-1이라는 친구의 1분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요?
그래서 제곱 처리하면 저게 AP의 길이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너네가 하나 체크해줘야 되는 건 요걸 반드시 해줘야 돼. 여기 요 Q점에서 나는 저 직선까지 접하는 선을 그었을 때, 다시 접하는 선을 그었을 때 제가 반지름 R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는 원의 넓이의 최대값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너네가 체크해줘야 되는 거 두 번째, 반지름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줘야 되는데, 쟤는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잘 봐봐.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봤을 때 AQ 곱하기 PQ라는 친구는 넓이가 되는데, 걔는 AP 곱하기 요거로 봐도 되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난 이렇게 쓸 수 있어. 식을 t-1에다가 곱하기 t-1분의 1 하고 곱하기 2분의 1을 한 친구는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AP 곱하기 2분의 1 하고 곱하기 누구야? 저 반지름 R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얘네 곱해봤자 1이고 2분의 2, 2분의 1 사라지면은 반지름 R은 AP분의 1이 되기 때문에 R이라는 친구는 너네가 뭘 할 수 있냐면 루트에 t-1의 제곱 플러스 t-1분의 1이라는 친구의 제곱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 얘가 지금 반지름 R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반지름 R이 이렇게 된다는 걸 너네가 체크를 했잖아. 그러고 나서 너네가 이제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반지름 R이 최대가 될 때 뭐가 되는 거야? 원의 넓이는 반지름 R이 최대가 되어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 얘기는 이 분모 자체가 최소가 되어야만 뭐가 되는 거니? 반지름이 최대가 되는 거고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 t-1 제곱 플러스 t-1 제곱분의 1이 최소가 되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 산술기하를 쓰면은 얘네 둘 곱하시면 몇이야? 1이겠지. 그 다음 루트 씌워야 되니까 루트 몇이 되는 거예요? 몇이 돼? 몇이 돼? 이 보라색 밑줄 그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루트 t-1 제곱 곱하기 t-1분의 1의 제곱이 될 거잖아. 써줄게. 2배의 루트에 t-1의 제곱에다 곱하기 t-1의 제곱분의 1이 될 테니까 얘네 사라지면 1이라고 할 수 있어서 2가 최소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므로 바깥에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r이라는 친구가 최대값은 루트 2분의 1이 될 거야. 괜찮아? 그러므로 이제 최종적으로 너네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거는 r max 같은 경우에는 얘는 루트 2분의 1이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 원의 넓이의 최대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최대가 될 때 그 친구의 넓이겠지. 그래서 얘 S 같은 경우에는 루트 2분의 1의 제곱에 곱하기 파이가 될 테니까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축소를 해서 화면 자체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중요한 게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최대값을 갖고 최소값을 갖는지를 관찰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그림을 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산술기하를 제대로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산술기하 사용하는 조건 자체가 그림을 본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 번 반복하시고 관찰하시는 걸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15번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학급에서 3명씩 선발된 18명의 학생이 있대요. 잘 봐봐. 그럼 난 그냥 이렇게 표시해 볼게. A반, 뭐 이렇게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6개 학급이니까. 근데 이 안에는 몇 명씩 있는 거냐면 이렇게 사람이 3명씩 있는 거야. 괜찮아? 사람이 이렇게 3명씩 있다고 해볼게.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4명의 학교 대표를 뽑을 거래요. 근데 모두 다른 학급에서 선발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모두 다른 학급이니까 반 자체가 달라야 돼. 그러니까 반이 몇 개 필요한 거야? 4개가 필요하겠지. 다시 4명의 학생을 뽑을 건데 모두 반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4개의 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4개의 반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반 뽑았고, 요 반 뽑았고, 요 반 뽑았고, 요 반 뽑았다고 해볼게. 그럼 저렇게 4반을 뽑을 수 있는 케이스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6개의 학급 중에서 몇 개 선택한 거야? 4개 선택한 거겠지. 괜찮아? 여기까지는 너네가 뭐만 한 거냐면 학급만 선택한 거야. 학생은 아직 선택 안 했어. 이제 학생을 선택해야 되니까 각 학급마다 학생이 몇 명씩 있었냐면 3명씩 있었잖아. 그럼 너네는 뭘 반복해줘야 되냐면 이 3명의 학생 중에 한 명씩 뽑아줘야 돼. 근데 이걸 똑같은 행동을 몇 번 하는 거야? 4번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게 되면은 6시 2랑 똑같을 테니까 15 곱하기 몇이라고 할 수 있냐면 3을 4번 했으니까 81이라고 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5 곱하기 81이 될 테니까요. 얘는 1215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제발 그림 그리시고 대략적인 상황 자체를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6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합 T는 1부터 100까지 그리고 A는 8의 배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 집합 X와 집합 Y는 1, 2, 3, 4, 5, 6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정의했고 FA 자체는 A를 7로 나눈 나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함수 FA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일단 요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수 FA라는 친구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1대1 대응함수가 되어야 될 겁니다. 다시 1대1 대응함수가 되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1대1 대응이 되도록 우리는 함수를 구성해 줘야 돼요. 그 다음 x에서 y로의 함수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x라는 원수, 그러니까 x는 지금 f의 정의역이기 때문에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도 6개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fa는 a를 7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잘 봐봐. 첫 번째, 이 fa라는 친구부터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a를 7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몇일 수도 있냐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 6가지의 케이스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 6가지의 케이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 봐주세요. 잘 봐봐. 그러면은 일단은 0이 나올 때는 A가 몇이어야 돼? 8의 배수 중에 56일 거고요. 1이 나올 때는 8의 배수 중에 몇이어야 되냐면은 8도 있고요. 그 다음에 64도 있겠네요. 그럼 2가 나올 때 같은 경우 나머지가 2가 나오는 친구는 16이 있고요. 그 다음 72가 있고요. 3이 나올 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4가 있고요. 21이니까 그 다음에 3 하면은 80도 있겠네요. 80, 77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가 4가 나오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32 있고요. 그 다음에 88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가 5가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얘는 40 있고요. 그 다음에 96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6 나오는 경우는 48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 줘야 되는 거는 0, 1, 2, 3, 4, 5, 6 이렇게 나머지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너네가 뭘 해줘야 돼? 정역을 구성을 해줘야 되잖아. 지금 FA라는 친구는 A를 7로 나눴을 때 나머지이기 때문에 1, 2, 3, 4, 5, 6 중에 우리가 구성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우리가 각 케이스별로 몇 개씩 뽑아야 되는 거야? 한 개씩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각 케이스별로 지금 여기 지금 몇이라고 돼 있냐면 56이라고 돼 있잖아. 이 56이라는 거에서 하나 뽑고 8,64에서 얘도 하나 뽑고 16,72에서도 하나 뽑고 24,80에서도 뽑고 32,88에서도 뽑고 40,96에서도 뽑고 48에서도 하나를 뽑아줘야 돼. 그럼 총 몇 개 뽑은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뽑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뽑은 거가 우리가 뭐가 된다라고 할 수 있냐면은 집합 X의 개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해주는. 그러면은 잘 봐봐. 한 개 중에 한 개 뽑는 거니까 1C1이 될 거고 두 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2C1이 될 거고 두 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2C1이 될 거고 두 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2C1이 될 거고 두 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2C1이 될 거고 그다음 또 두 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2C1이 될 거고 나머지 한 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1C1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2C1이 지금 몇 개 있냐면 5개 있기 때문에 얘는 32라고 할 수 있고 답은 2번 32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집합 T라는 거는 X의 부분 집합인데 걔를 원소 7로 나눴을 때 걔를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다음과 같잖아. 0 나올 수도 있고 1 나올 수도 있고 2 나올 수도 있고 3 나올 수도 있고 4 나올 수도 있고 5 나올 수도 있고 6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친구 자체가 지금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되고 있어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0 나오는 게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그렇다 치고 1 나오는 게 두 개 다 있다고 해봐 원소에. 그러면은 역함수 했을 때
1에서 대응될 수 있는 방향이 8도 있고 64도 있으니까 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머지의 케이스별로 각각 하나씩만 대응되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가 나오는 걸 먼저 생각하시고 한 가지씩만 뽑아주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잘 정리해 주시고 얘는 조금 참신했던 유형이니까 한번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3, 4, 5, 6, 7, 8, 9에서 서로 다른 5개를 뽑아 다음 규칙을 모두 적용하여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말이 있어요. 짝수랑 홀수가 교대로 나타난대. 자, 다시 교대로 나타난다는 말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그림을 그리시고 그림을 토대로 생각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거는 약속을 정해놓고 가자. 짝수라는 친구는 even 넘버라고 할 거고 홀수라는 친구는 odd 넘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짝수랑 홀수가 교대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을 겁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짝수로 시작해서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로 끝나는 친구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홀수로 시작해서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로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지금 3부터 출발해서 3, 4, 5, 6, 7, 8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짝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모든 짝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랑 6이랑 8 같은 경우에는 합치면 18이에요. 18. 그럼 18 플러스 12가 되어야지. 또는 18 플러스 몇이 돼야 돼? 30의 배수니까. 18 플러스 12가 되거나 18 플러스 42가 되어야지 30의 배수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은 지금 남은 홀수가 3, 5, 7, 9밖에 없어요. 3, 5, 7, 9밖에 없으니까 이거 이 3, 5, 7, 9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홀수는 42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12만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12가 되려면은 어떻게 뽑아줘야 되냐면은 잘 봐봐. 홀수를 우리는 두 개만 뽑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12를 만들기 위해서는 5랑 12도 있고 5랑 7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이랑 9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배열을 만든다면은 2, 5, 2, 5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로 하는 거는 전체 배열이 한 가지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분 배열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짝수끼리 자리 바꾸는 거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있고 이 홀수끼리 바꾸는 게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홀수의 종류가 몇 개 있었냐면 5, 7도 있지만 3, 9도 있으니까 두 종류가 있어서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짝수로 시작했을 때 올 수 있는 총 가지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6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가지? 24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24가지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 이제 홀수로 스타트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홀수로 스타트할 때 같은 경우에는 3579잖아. 지금 전체 홀수의 개수가 3579인데 그러면 일단 너네가 생각해 줘야 되는 거는 홀수 4개 중에 3개 뽑는 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자. 4개 중에 3개 뽑는 거는 총 4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한번 다 써보면은 3, 5, 7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3, 5, 9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3, 7, 9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5, 7, 9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뽑혔을 때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봐. 3, 5, 7을 뽑으면 얘 한 몇이야? 15야. 얘 3, 5, 9를 뽑아서 한 몇이야? 14, 9, 17이야. 3, 7, 9를 뽑았어. 얘 한 몇이야? 19야. 5, 7, 9를 뽑았어. 얘는 합이 몇이야? 16이니까 21이야. 그럼 이제 나머지 뽑아야 되는 거는 여기 짝수 2개 뽑아줘야 되잖아. 근데 합이 몇의 배수가 되어야 하냐면은 30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잘 봐봐. 홀수에다가 홀수를 더해야만 30의 배수가 될 텐데 이거는 일단은 짝수로만 해서 30을 만들 수가 없지 않니? 잘 봐봐. 30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30, 그 다음 60, 그 다음 90인데 일단은 60, 90은 불가능하니까 일단 30부터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15에다가 15를 더해야 되는데 짝수 2개를 어떻게 15를 만들어? 마찬가지로 짝수 2개를 어떻게 17을 만들어? 마찬가지로 짝수 2개를 어떻게 11을 만들어? 마지막으로 짝수 2개를 어떻게 9를 만들어? 절대 불가능하지.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아예 만족하는 케이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인 짝수로 시작하는 케이스에서 몇 개 나왔어? 24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답은 몇 번?
3번 24가지라고 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얘는 교대로라는 배열이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림만 그리시면은 케이스도 많지 않고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잘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 서술형 1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는 AX 플러스 B고요. G는 EX 플러스 3인데요. F 도트 G랑 G 도트 F를 만족시킬 때 함수 F는 상수 A 값에 관계없이 한 점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해주셔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는 일단 요거부터 따져 주셔야겠죠. 자,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F라는 친구랑 G랑 합성한 친구랑 G랑 F랑 합성한 친구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좌측에 있는 F 도트 G부터 보게 되면은 A에 EX에 플러스 3이 될 거고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G 도트 F이기 때문에 얘는 2에 AX 플러스 B가 될 거고 플러스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A에 플러스 3A 플러스 B라는 친구는요. 2A의 X에 플러스 2B 플러스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좌우가 똑같아지기 위해선 3A 플러스 B라는 친구가 2B 플러스 3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3A 플러스 B는 2B 플러스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얘 이항시키면 3A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는 B라고 쓸 수 있다고 정리하실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B 값을 알았기 때문에 F식에다가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F라는 친구는 A의 X에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그대로 대입하면 A의 X에 플러스 3A-3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상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을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A에 대해서 묶어달라는 얘기랑 동일하므로 A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A의 X 플러스 3이라는 친구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는0이 되고 여기 이 친구 남는 친구로 는0 만들면 된다는 얘기니까 몇 콤마 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 좌표 자체는 마이너스 3,3이라고 할 수 있고요. 풀이 과정은 1번 과정과 2번 과정을 거쳐주시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술형 1번은 그냥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합성함수는 대체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줄 수도 있으니 이럴 때는 그냥 대입하셔서 그냥 찾으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에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A랑 관계없이 항상 한 점을 지난다라고 하니까 A로 묶어주시고 는영 만족시키는 X값과 Y값만 찾아주시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서술형 2번 문항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10명 중에서 3명을 청소당번으로 뽑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뭐라고 걸려 있냐면은 적어도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을 포함해야 된대요. 적어도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을 포함해야 된다는데 일단은 노란색만 봤을 때 전체에서 3명을 뽑는 케이스를 한번 볼 겁니다. 다시 전체에서 3명을 뽑는 케이스에 대해서 볼 건데 전체에서 3명 뽑는 거는 남학생만 3명 뽑을 수도 있고요. 여학생은 빵명, 남학생이란 친구를 우리가 2명 뽑을 수도 있고요. 여학생은 1명, 남학생은 우리가 1명 뽑고요. 여학생은 2명, 남학생은 전혀 안 뽑고요. 여학생만 3명 뽑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과정에서는 구조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을 포함해야 된다며.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줄이랑 세 번째 있는 케이스만 우리가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얘네 둘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 둘이 합했을 때 몇이라는 거냐면은 얘네 둘 합했을 때 96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 10명의 전체 인원 중에서 남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고 여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남학생을 저는 N명이라고 하고요. 이게 N명이 되는 순간 여학생은 몇 명이 된 거야? 10명에서 N명 뺀 10-N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과정 한번 밟아볼게요. 우리가 케이스를 봤을 때 남둘 여하나나 남하나 여둘만 된다고 했으니까 NC2 곱하기 뭐가 돼야 돼? 10-N에서 한 명 뽑은 거 플러스 N명 중에 한 명 뽑은 거에다가
10-n명에서 2명 뽑은 거 얘네 둘을 더하면은 96이 된다는 사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계산이야. 그래서 n-1 그다음 이 친구를 2로 나눈 거에다가 곱하기 10-n 한 친구에다가 플러스 n 곱하기 2분의 10-n에다가 9-n이 되겠지. 얘가 96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공통항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2분의 n 그 다음에 10-n으로 묶어버리게 되면은 n-1에다 플러스 9-n 얘가 96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는 계산한다면은 n 사라지고 9 빼기 1이니까 8이 되겠죠. 8. 근데 여기 나누기 2까지 있으니까 이거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4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24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은 24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정리하면은 그러므로 n제곱 마이너스 10n에다가 마이너스 24인데 플러스 24가 될 테니까 는 0이 될 거고 n-6에 n-4란 친구는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냥 바로 해결해도 되겠네. 세 번째. n이라는 친구는 6이 될 수도 있고요. n이라는 친구는 4가 될 수도 있는데 n이 6일 때 얘가 남자잖아. 그럼 여자는 몇 명이야? 여자는 4명이 될 거고요. n이 4일 때는 여자는 몇 명이냐면 6명이 될 거야. 근데 지금 차이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남자랑 여자의 차이는 2명이고요. 남자랑 여자의 차이는 역시나 2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거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몇 명이다? 2명입니다 라고 답을 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니까 이 정도만 체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서술형 3번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의 x의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의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그 다음에 bx의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일단은 표준형으로 고쳐준다면 루트에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x의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시발점이 현재 마이너스 1,0인 친구이며 x의 개수가 지금 뭐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 앞에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왼쪽 위로 가는 형상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로 가는 형상을 갖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프를 그려준다면은 이렇게 좌표 평면을 먼저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잘 봐봐. 시발점부터 잡아놓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1,0인데 이렇게 왼쪽 위로 지나가고 있는 친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루트의 마이너스 2의 x의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저는 a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랑 b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주어져 있는데 쟤네 둘은 기울기만 다르지 y절편은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저는 a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랑 bx의 플러스 1이라는 친구를 동시에 대변하는 친구를 mx 플러스 1이라고 둘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m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일단은 무조건 몇 콤마 몇을 지날 수밖에 없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m 값과 무관하게 몇 콤마 몇 지나 항상 m 값이랑은 무관하게 정점을 지나고 있는 거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m값과 무관하게 0,1을 지난다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0,1 둘 다 y절편이 1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0였으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를 0,1이라고 할게요. 0,1.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친구일 텐데 지금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미안합니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요런 식으로 요렇게 지나간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A랑 B랑 봤을 때 B가 기울기가 큰 친구고요. A가 기울기가 지금 작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뭐가 돼야 될 거냐면은 저거 기울기가 작은 친구니까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되는 거지. 음수. 기울기가 음수인 친구고 B라는 친구가 기울기가 양수인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지금 뭐냐면은 A 빼기 B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잘 봐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문제 해석을 하면 세 번째 문제 해석인데 A 빼기 B의 최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A라는 친구는 뭐가 돼야 돼? A가 최대가 돼야 되고요. B라는 친구는 뭐가 돼야 돼요? B는 최소가 돼야 됩니다.
A는 최대고요. B는 최소가 되기 때문에 A란 친구가 음수라고 그랬잖아. 근데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건 점점 작아지는 거야, 기울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접하고 있는 순간이 A의 최대일 거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B라는 친구는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건 점점 커지고 있는 거니까 요 시발점을 지날 때가 최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해석이 끝났으니까 시발점 지나는 친구 네 번째 과정입니다. 시발점이야, 시발점. 시발점 지나는 친구니까 m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0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0은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m이라는 친구는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하는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mx 플러스 1이 루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에 접해야 되니까 루트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라는 친구는 mx에 플러스 1인 거잖아. 양변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는 m 제곱에 x의 제곱에 그 다음 뭐야? 플러스 2mx의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정리하면은 m제곱 x제곱에다가 플러스 얘 몇으로 묶을 수 있어? 2로 묶을 수 있을 테니 m 플러스 1x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인데 넘어가면 플러스니까 플러스 3은 0이 되는 친구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판별식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별식 4분의 d를 쓰게 되면은 m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m 제곱이 될 테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시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m 제곱 그 다음 몇이에요? 플러스 2m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있고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근의 공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의 공식을 써야 되니까 근의 공식을 쓰면 어떻게 돼? m은 2분의 1뿔마 루트에 몇이 나와? 3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m은 2분의 1뿔마 루트 3인데요. 플러스가 되면은 기울기가 양수인 친구잖아. 그렇기 때문에 m은 몇이 돼야 돼요? m은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m이란 친구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m이 1이라는 친구랑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친구를 구했으니까 너네가 이제 해줘야 되는 건 뭐야? a 빼기 b를 해줘야 되겠지. 맞아요? b가 현재 몇입니까? b가 1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므로 a 빼기 b는 어떻게 됩니까? a 빼기 b는 자, 최종적으로 a에서 b를 뺀 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몇을 뺀 거야? 1을 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분의 1을 뺐으니까 얘는 몇이 된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최종적인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